여러분, 혹시 매달 블루베리에 쓰는 돈이 10만 원, 오늘 넘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마음 아픈 진실 하나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블루베리를 드시지만 그중 82%는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써오신 돈이 헛수고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는 김화자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루베리를 한 통씩 드셨는데 그 결과는 황반변성 중기 판정을 받아 손주의 얼굴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30년 넘게 영양 전문 한의사로 일하며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문제는 블루베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4가지 황금 조력자와 함께 먹어야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4명 중 단 1명만 빠져도 효과는 무너집니다. 세계의학저널 랜시스에서는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섭취한 사람 중 실제로 시력을 보호한 비율은 단 18%에 불과했습니다. 왜일까요? 블루베리는 황반을 직접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 외벽을 곱게 칠해도 지붕에서 비가 샌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단 15분 동안 블루베리와 꼭 함께 먹어야 할 4명의 황금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보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누군가는 석 달 만에 효과를 보는 반면 누군가는 3년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도 알려드릴 건데 김화자 어르신이 그중 2번째 실수를 범해서 3년의 시간과 100만 원, 1만 원 넘는 돈을 허비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블루베리를 드시고 계시거나 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졌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력자의 정체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눈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김준호 원장님,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최고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중심 시력, 바로 황반 부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블루베리는 1등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영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황반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진짜 핵심은 대부분 들어보지 못한 2가지 영양소입니다.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해당 지침서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은 하루 최소 10mg의 루테인을 섭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노인 식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루 섭취량이 3mg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블루베리를 드셔도 시력이 계속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의학적으로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옛 문헌에서는 간이 눈으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눈의 건강은 간혈의 충분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색 과일입니다. 자색은 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간혈을 보충해주고 눈의 윤기를 돌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간신동원이라 하여 간과 신장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황반 부위는 눈 속의 신장과도 같습니다. 더 깊은 층위의 영양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외벽을 다허칠하는 페인트와 같습니다.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집의 지붕이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외벽을 곱게 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반은 바로 그 지붕입니다. 이 지붕을 막아주는 것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황반 부위에 얇고도 강력한 천연 필터를 형성해 줍니다. 90% 이상의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걸러주고 자유유해산소도 제거해 줍니다. 문제는 이 두 물질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부터 보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영양소는 지용성입니다. 즉, 지방이 함께 섭취되지 않으면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옥수수를 아무리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도 황반 부위는 하루에도 수많은 빛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자유라디칼이 발생합니다. 다른 조직보다 10배 이상 많은 산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황반은 서서히 손상되고 시력 저하나 황반 변성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혈류를 돕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핵심 부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이 함께할 때 눈을 지켜주는 진정한 내외 협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김화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올해로 68이신 김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고 평생 자랑거리였던 것이 바로 시력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경 없이도 책을 술술 읽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중간 글자들이 뿌옇게 번지고 양옆만 또렷이 보인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셨더니 증상이 황반 변성과 너무 닮아 있었고 결국 따님과 함께 서울의 안과를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초기 황반 변성. 의사는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했고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영양제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따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책이 제일 소중했는데 만약 언젠가 그걸 못 보게 된다면 사는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을 들은 따님은 눈물부터 터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이 저를 소개해드렸고 김 어르신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와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영양제는 매일 드시고 계셨지만 식단에서는 진한 녹색 채소나 옥수수 단호박 같은 황색 채소는 거의 없었고 결정적으로 영양제를 아침 공복에 물만 마시고 섭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김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입니다.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만으로는 충분한 양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식단 하나를 추천드렸습니다. 아침엔 시금치와 달걀을 넣은 국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고 점심에는 옥수수 조각이나 반쪽 단호박을 추가하시고 저녁엔 견과류를 올리브유에 묻힌 나물을 곁들여 드시도록 한 것이죠. 첫째 주가 지나자 김 어르신은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눈이 전보다 덜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보시라고 격려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는 책을 읽을 때 중앙 글자가 덜 뿌옇게 보여요.
아직 선명하진 않지만 지난주보다 분명 좋아졌어요. 그리고 셋째 주가 되던 날 어르신은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김 원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데 그 조그마한 글씨까지 다 보였어요. 딸도 믿질 않아요. 그 후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황반 부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 상태라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황반 변성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죠. 지금 김화자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이 방법을 열심히 알리고 다니십니다. 예전엔 눈 건강이란 그냥 핸드폰 덜 보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김 어르신의 회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황금 파트너, 즉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블루베리와 함께 제대로 섭취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황금 파트너는 눈의 촉촉함과 뇌의 민첩함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이나 TV를 오래 보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마치 모래가 들어간 듯 따갑고 아는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적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 한번 남겨주세요.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바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 다른 하나는 비타민 B군. 이 두 가지가 블루베리와 함께 들어갔을 때 비로소 눈은 촉촉해지고 뇌는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저는 박성배 어르신과 함께 새벽에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일흔이 넘으신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바다에서 일하던 해양기관사셨고 배 타며 평생 바닷고기를 드셨기에 시력만큼은 또렷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지로 올라와 아드님 댁에서 지내시게 되면서 생선 섭취가 급격히 줄었고 불과 2년 만에 눈이 뻑뻑해지고 밤에는 불빛이 너무 따갑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6시 반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생선 좌판마다 다양한 생선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생선 앞에서 망설이시며 물으셨습니다. 김 원장, 내가 뭘 사야 할까요? 저는 고등어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고등어는 깊은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라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가 풍부하거든요. 예전에 배에서 매일 생선을 드셔서 시력이 좋으셨던 것도 바로 이 성분 덕분입니다. 박 어르신은 고등어 2마리를 구입하셨고 저는 이어서 작은 포장 한 봉지를 더 사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볶지 않은 생 아맛이었습니다. 이걸 갈아서 아침죽에 한 스푼씩 넣어 드세요. 식물성 오메가3라서 속도 부담 없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렇게 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르신은 아내분이 고등어를 깨끗이 손질해 찜으로 나오셨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옛배 생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메가3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눈이 뻑뻑한 것도 사실은 눈 표면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오메가3는 눈물 분비를 도와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특히 DHA는 망막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 시각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밤에도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되죠. 저는 박 어르신께 조언 드렸습니다. 매주 3번에서 4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아침에는 귀리죽에 아마씨, 가루 한 스푼과 블루베리를 곁들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2주가 지난 후 박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 원장님, 진짜 눈이 안 뻑뻑해요. 밤에 TV 볼 때 눈부심도 없고 요즘 피부빛이 환해졌다고 아내가 자꾸 농담하네요.
요즘 내가 다시 연애라도 시작한 줄 안답니다. 하하하.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메가3의 힘입니다. 블루베리와 오메가3가 만나면 한쪽은 혈액순환을 돕고 한쪽은 세포 재생을 책임지죠. 안과 밖이 동시에 튼튼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이 자주 건조하고 따갑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안약만 계속 넣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답은 식단 안에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오메가3 이 조합이야말로 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해답입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에서 바둑두는 두 어르신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과 박재호 어르신 두 분은 몇십 년 지기 친구랍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던 중 박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며 한마디 하십니다. 영수 형, 요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난달엔 내가 어디 뒀는지도 자꾸 까먹더니 이번엔 수순 하나하나 다 기억하잖아. 김 어르신은 웃으며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그럴 줄 알았지. 나한테 비밀 병기가 생겼거든. 박 어르신이 궁금해서 바짝 다가오십니다. 뭔데요? 얼른 알려주어요. 그러자 김 어르신이 말하십니다. 지난달에 김준호 한의사님한테 갔는데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했더니 뇌에 필요한 영양이 모자란 거래. 특히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칩이랑 엽산이 중요하대. 그걸 블루베리랑 같이 먹어보라 하시더라고. 박 어르신은 놀라며 말합니다. 에이, 나도 블루베리 먹잖아요. 근데 왜 난 그대로죠?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그냥 아침에 몇 알만 집어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래. 블루베리는 B군 비타민과 같이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된대. 나는 요즘 아침마다 귀리죽에 블루베리 한 줌 넣고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돼지간 조그만 조각이나 시금치 무침을 꼭 같이 먹어. 이 음식들이 전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거든. 박 어르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랬구나. 난 그냥 생블루베리만 먹었지. 그러니 효과가 없지. 김 어르신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의사님 말씀이 비타민 B1B는 신경 전달을 도와주고 엽산은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킨대. 여기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까지 더해지면 대뇌에 3중 보호막을 씌우는 셈이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이 재생되고 활성산소까지 제거되니 머리가 맑아지는 거지. 박 어르신이 또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김 어르신은 씩 웃으며 말합니다. 전에야 손자 생일도 깜빡하고 지나쳤는데 이번 달엔 미리 일주일 전에 선물 포장까지 다 해놨다니까. 우리 식구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 마누라가 그러더라고. 당신 혹시 무슨 약 먹는 거 아니냐고. 하하. 박 어르신은 눈이 반짝이며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먹는 건지 좀 알려줘요.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게. 김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이거 봐요. 김 원장님이 나한테 식단까지 직접 정리해 주셨거든. 아침엔 귀리죽에 블루베리 달걀 시금치 무침, 점심엔 돼지간 조금이나 고기, 저녁엔 현미밥에 브로콜리랑 견과류 한 줌. 이걸 하루 3끼 꾸준히 먹는 거야. 그리고 블루베리는 꼭 같이 먹어야 하고. 박 어르신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나도 김형처럼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날 다시 공원에서 두 분을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박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외치십니다. 원장님, 진짜 효과 있어요. 요즘 바둑 둘 때 수 읽는 게 완전 살아났어요. 아들이 요즘 저더러
얼굴이 환해졌다고, 마치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뭘 했어? 김 원장님 말씀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진짜 교훈은 단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도 훌륭하지만 비타민 B군의 협력이 없으면 뇌신경은 온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기억력, 집중력, 뇌의 유연성까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메가3는 염증을 잡고 세포를 회복시켜 눈을 촉촉하게 하고 뇌의 혈류를 맑게 해주고, 비타민 B군은 신경 전달과 재생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을 선명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블루베리와 함께 작용하면 눈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네 번째, 황금 파트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잊고 지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앞에 세 가지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줍니다. 사실 이건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먹어온 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두는 머리에 좋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거 미신 아니야. 모양이 뇌랑 비슷하다고 그런 거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 하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상들의 말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달랐을 뿐입니다. 호두, 아몬드, 들깨 같은 견과류를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낳습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견과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 안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분은 깊은 바다 생선에 DHA처럼 바로 작용하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DHA로 전환이 가능하고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에겐 훨씬 부담 없는 대체제가 됩니다. 둘째,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는 눈과 뇌 속에 쌓인 자유유해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 한 줌에는 비타민 E가 매우 많이 들어있어 매일 한 줌씩 먹는 것만으로도 세포에 방탄복을 입혀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자연 진정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탁월합니다. 밤에 푹 자야 뇌가 회복되죠. 실제로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과 학습력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처럼 기름에 녹는 영양소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냥 블루베리나 시금치만 먹으면 흡수가 10%도 안 되지만 견과류가 함께 들어가면 이 영양소들이 몸 안으로 빠르게 흡수돼 정확한 부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견과류는 영양소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습니다. 블루베리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B군이 택배라면 견과류는 그걸 정확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기사님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러니 이 조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견과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체질과 생활 환경에 따라 맞춤형 섭취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나 경기 북부처럼
겨울철에 건조하고 찬바람이 심한 지역은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호두와 아몬드 같은 따뜻한 성질의 견과류에다가 구기자, 대추, 검은깨를 함께 넣어 만든 호두 흑임자죽에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하면 눈과 뇌를 동시에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반대로 전라도나 남부 해안 지역처럼 습하고 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체질상 쉽게 열이 올라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카다미아 캐슈넛처럼 성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견과류를 선택하고 블루베리와 함께 키위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 견과류 과일 요거트처럼 드시면 상쾌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동해안이나 부산 포항처럼 해산물을 자주 드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오메가3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비타민 E와 아연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조류인 다시마 김미역 등을 활용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제주나 고산지대 태백 같은 고지대 지역은 자외선이 강하고 햇빛 반사가 심해서 황반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분들은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를 매일 규칙적으로 함께 섭취하면 빛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과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에서 말하는 땅의 기운과 몸의 성질에 따라 음식을 다르게 먹는 지혜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천대엽 어르신의 21일 식단 일기입니다. 천 어르신은 올해 74세로 서울 은평구에 사시고 은퇴 전에는 기계 설계 일을 하신 엔지니어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안 된다며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식단 하나를 짜드렸습니다. 아침엔 호두 2알, 아몬드 10알생, 블루베리 한 줌, 귀리죽 한 그릇. 점심은 평소대로 저녁엔 자색 양배추, 샐러드 한 접시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하루 변화된 점을 일기로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날 김 원장님이 짜준 식단대로 시작. 견과류 고소하고 블루베리는 새콤달콤한데 솔직히 이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셋째 날 큰 변화는 없지만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포만감이 꽤 오래 간다. 오전에 배가 안 고파서 신기. 일곱째 날 오늘 아침엔 눈이 전보다 덜 뻑뻑했다. 예전엔 아침마다 눈을 몇 번이나 비벼야 했는데 오늘은 훨씬 수월했다. 열흘째 되는 날 아내가 요즘 내가 화를 덜 낸다며 칭찬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랬는데 요즘은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것 같다. 혹시 마그네슘 때문인가? 열나흘째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데 돋보기를 안 써도 작은 글씨가 보였다. 혹시 눈이 나아지고 있는 걸까?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 확실히 보인다. 17째 날 오랜만에 대학 동창과 통화를 했는데 예전엔 그의 아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났다. 오늘은 한 번에 바로 떠올라서 나도 놀랐다. 21째 날 이제 3주째다.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눈이 덜 건조하고 더 또렷하게 보인다. 머리 회전이 분명 빨라졌고 잠도 깊어졌다. 전엔 자주 깨곤 했는데 요즘은 눈 뜨면 벌써 아침이다. 몸이 가볍고 예전보다 피곤함이 없다. 어제 아들이 물어보더라. 아버지 혹시 요즘 몰래 어디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하, 그냥 김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먹고 있을 뿐인데. 그 후 천 어르신은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 혈당, 뇌, CT까지 모두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요즘은 어르신 스스로 진짜
이 조합 내 인생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외치십니다. 블루베리랑 견과류, 이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대엽 어르신의 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견과류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먹어보면 눈-뇌 수면 기력까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당신의 일상과 삶의 질을 조금씩 진짜로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꼭 짚어드려야 할 3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이 3가지를 잘못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실수입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매일 한 줌 약 20-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과도하게 먹으면 체중이 늘고 오히려 혈중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 소금을 입힌 가공 견과류를 선택하는 실수입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견과류는 간편하게 먹기 좋게 튀겨지거나 양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영양은 줄고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만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가공 원물이나 가볍게 구운 로스팅 견과류입니다. 세 번째는 보관 방법을 잘못해서 산패된 견과류를 먹는 경우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공기습기열에 취약해 쉽게 산화됩니다. 봉지를 뜯은 후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 또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름 냄새가 나는 산패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산화된 지방은 체내 염증을 악화시키는 해로운 물질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호두, 2알, 아몬드 3알, 캐슈넛 아이끼 6알 정도의 견과류와 신선한 또는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준비해보세요. 이 조합을 귀리죽이나 플레인 요거트에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만약 견과류 자체를 드시기 힘드시다면 아몬드 버터나 땅콩 버터 같은 무가당 견과류 스프레드에 블루베리 잼을 살짝 더해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4명의 조력자, 아니 5명의 황금 동료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부위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 둘 오메가3는 염증을 잡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복구부대 셋 비타민 B군은 신경을 연결하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지휘본부 넷 견과류는 모든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운반하는 후방지원대 5,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블루베리 혈류를 개선하는 선봉장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마치 한 부대의 작전팀처럼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기는 전투가 지는 전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 식품으로는 절대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5조합이 함께할 때 비로소 눈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철벽 방어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블루베리 하나만 먹는 건 낭비입니다. 조합해서 먹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말을 오늘 주변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하루 이틀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처럼 M중증 안과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식단은 어디까지나 보조치료이고 의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눈이 쉽게 피로하고 건조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분들, 그리고 노화성 황반변성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최소 4주에서 8주간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눈이 덜 건조해지고 뇌가 또렷해지며 집중력과 에너지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양관리는 단기간의 특효약이 아니라 물 주듯 정성 들이듯 이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물을 준다고 내일 꽃이 피지는 않지만 매일 꾸준히 돌보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식단이 완벽해도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매일 10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 아무리 블루베리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눈 휴식 가벼운 산책과 바깥 공기, 그리고 적절한 햇빛 노출, 이런 기본이 지켜진 위에 식단은 꽃처럼 피는 보완책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수십만 원어치 건강식품은 열심히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은 전혀 고치지 않아 결국 건강은 제자리 지갑만 텅 빈 채로 남은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을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해 주세요. 이 지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과 뇌를 진짜로 지켜주는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올해로 80이 되신 조상우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나는 지금도 눈이 또렷하고 머리도 맑아요. 근데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요. 매일 저녁 손자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 웃는 얼굴만 보면 나 참 잘 살았구나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진짜 건강이란 뭘까? 단지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웃는 얼굴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따뜻한 순간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존엄입니다.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뇌는 그 세상을 기억하는 보물 창고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흐릿하게 보게 되고 소중했던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눈과 뇌를 지키는 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과 손주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고 축복해 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가족의 평화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바로 다음 끼니부터 바꿔보세요. 당신의 한 끼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눈과 뇌를 함께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건강 나눔입니다. 댓글로 오늘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특별한 음식법 문설탕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식단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쉽고 실천 가능한 내용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의 길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비밀 하나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사실 블루베리에게는 아직 다 밝히지 않은 5번째 황금 친구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조합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이 조합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